안녕하세요. 한사 김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견수주의 원리를 빌어 참장을 설 때 팔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쭉 발에서부터 다리, 그리고 허리, 척추 라인을 따라서 가슴과 머리까지 이 참장의 수직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수직의 구조에 어떻게 하면 팔의 자세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처음에 참장을 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무릎을 많이 굽혀서 우리가 흔히 스쿼트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기마 자세처럼 무릎을 많이 굽혀야 참장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무릎을 많이 굽혀서 이 전체적인 참장의 구조선이 깨지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쏙뇨, 그 다음에 여기 서해부를 좌과,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즉 허리를 늦춰서 떨어뜨리는 것과 서해부를 가라앉히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참장을 서보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팔을 들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들고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서게 되면 당연히 몸에 이완도 안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심도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힘을 주다 보니까 송의 원리에서 전혀 벗어나서 참장의 구조와 목적에 전혀 다른 힘으로 버티는 참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장이라기보다는 기압을 받는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참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팔을 들지 말고 늘어뜨리지 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저는 참장이 그 시작이 무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술을 보면 우리가 팔을 써서 상대를 치든 방어를 하든 또는 검을 쓰든 활을 쏘든 창을 쓰든 우리가 맨몸으로 싸우든 병장기를 쓰든 이 팔을 이용하게 됩니다. 팔을 이용하게 되려면 이 상체의 힘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구조선도 어떤 뿌리가 되고 힘을 쓰게 되는 근간이 되지만, 이 상체로부터 발현하는 것도 훨씬 더 힘있고 탄력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키울 목적으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서 흉곽의 힘을 키워주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흉곽의 힘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흉곽이라는 공간을 훨씬 탄력적이고 힘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호흡에 의한 어떤 내압의 이동에도 훨씬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참장을 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가 구조를 완성시켜서 송이 된 상태에서 팔을 편하게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서 이 높이를 유지해서 이 상체의 구조를 완성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직의 구조가 완성이 될 때까지, 내가 충분히 잘 섰다는 인지가 될 때까지는 저라면 팔을 이렇게 툭 늘어뜨려 주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참장을 시작하고 처음 익히는 분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팔을 들어 올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수직의 구조선이 충분히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팔을 들어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에는 수직의 구조를 완성하는 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편하게 서서 팔은 가볍게 늘어뜨립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태에서 참장의 수직의 구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인지가 되고 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의 무게가, 손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손이 마치 추처럼 축 늘어뜨려서 손이 무겁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 손의 무게가 마치 어깨를 뺄 것처럼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 비로소 팔을 올리는데요. 이때 팔을 올릴 때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물건이나 화분을 드는 것처럼 이 배꼽 아랫배 정도 위치에 살짝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깨가 빠진다던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팔을 들어 올림으로써 생기는 긴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렇게 팔을 아랫배에다 내려놓고 해도 되고, 저는 굳이 내가 어떤 상체에 큰 어떤 탄력적인 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원치 않는다면 참장을 계속 이 상태로 선다 해도 저는 제가 책에서 언급한 참장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충분히 잘 된다 싶으면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마치 손이, 우리가 물에다 이렇게 손을 담궜을 때 물의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손이 이끌어 올려서 가슴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을 들어 올린다 하면 어깨가 움직이게 되고 어깨가 들뜨게 되고 팔꿈치도 덩달아 들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손이 둥 떠오르는 것처럼 손이 들어 올려서 가슴 앞에서 탁 하고 얹어진다. 그리고 이 팔을 이렇게 팔을 둘러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이 팔의 구조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참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수직의 구조, 이 부분에 턱하고 얹혀진다는 느낌으로 얹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턱하고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명이라고 하죠. 가슴을 이렇게 머금고 등을 펴고 턱을 당겨서 마치 상대를 포옹하듯이, 앞에 있는 사람을 포옹하듯이, 마치 아니면 나무를 끌어안듯이 팔의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친견수주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참장을 서게 되면 이 구조선들이 서로 딱 맞물려서 참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팔의 힘으로 버티는 것처럼 힘들다던가 과도한 긴장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을 들어 올릴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어깨와 이 몸통과 팔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은 저희 이제 보통은 달걀 하나 정도 간격을 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좁게 서면 자세가 옹색하고 흉곽이 오므라들게 되고, 너무 넓게 서면 이것 자체로 인해서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체격에 따라서, 물론 체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달걀 하나 정도, 저희가 처음 익힐 때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감각일까 생각해서 탁구공을 여기다 끼워 놓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고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 때 이 발 간격, 발이 너무 좁으면 옹색하고 넓으면 이 넓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유도된다고 말했죠. 이 또한 팔과 이 몸통과의 간격 또한 마치 발의 스탠드처럼 상체의 스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도 간격을 이렇게 잡은 것이 긴장도 안 되고 훨씬 오랫동안 편하게 참장을 설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형, 뚱뚱하고 마른 정도, 그리고 키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의 팔의 길이에 따라서 이 간격도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달걀 하나 정도, 우리가 달걀도 물론 크기가 다양하죠. 달걀 하나 정도, 탁구공 하나 정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살짝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면서 나에게 맞는 어떤 상체의 스탠스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장 편안하고 이렇게 앞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팔의 구조를 완성하시면 참장을 서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또한 이 흉곽의 탄력적인 힘들, 즉 흉곽의 팔이라는 물리적 구조가 턱 얹어짐으로써 저항을 걸게 되죠. 저항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강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흉곽의 물리적인 힘과 내부 압력을 키우는 호흡의 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됨으로써 어떤 참장의 운동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친견수주의 원리를 빌어서 참장에서 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나머지 부분들,
뭐 호흡이라던가 얼굴의 표정이라던가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